오늘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 마경환 저자님을 다시 모시고 이 채권 투자와 관련해서 좀 더 깊숙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촬영한 게 한 2달 정도 됐죠. 네네. 예, 그래서 그때 2달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불경기, 경기 침체 혹은 경제 위기 이러한 네네. 것들이 다가올 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2달 짧은 사이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예. 그러나 어쨌든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이제 그 경제 위기가 현재 도래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현 상황에 맞는 그런 조언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냥 바로 먼저 들어가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엉망인 경제가 엉망이고 셧다운된 이런 상황에서 해외 채권을 혹은 뭐 펀드를 투자하는 게 괜찮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쪽 사이들 얘기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개인 투자자 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를 많이 사는 그 기본적인 로직은 이게 1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이고 따라서 이런 좋은 기회에 저점 매수를 하면 장기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어프로치잖아요. 근데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똑같은 어프로치가 지금 적용되는 시점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모든 채권은 아니지만 특정한 채권 섹터는 지금이 너무너무 투자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왜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런 근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지금 대표님 얘기를 답변을 먼저 하기 전에 요즘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분 중 하나가 지금 미국 국채를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거죠. 제가 2달 전에 이 방송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제가 침체로 진입하려고 할 때 거기에 경기 침체 국면에 적합한 채권 투자는 보통 국채죠. 특히나 이제 만기가 긴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라고 하죠. 실제로 지난 한두 달 동안에 대다수의 자산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지만 물론 중간에 한번 흔들리긴 했지만은 미국 국채 장기 국채를 투자하신 분은 상당히 큰 수익을 거뒀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미 너무나 짧게 뭐 전대미문의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미 경기 침체 한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렇죠. 경기 침체 한가운데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채권 투자라고 하면은 국채밖에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이미 국채 금리 가격 많이 올랐고 금리는 이미 굉장히 0% 내지 1% 미만까지 왔는데 지금이라도 국채를 투자해야 돼. 좀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채권 투자하면 안 돼. 그리고 반대편에 국채만 투자해야 돼라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지금 너무 좋은 타임이라고 얘기한 거는 해외로 특히 글로벌 시장으로 갔을 때 국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다양한 채권 스펙트럼은 지금 너무 좋은 투자 기회라는 거죠. 우리가 아마 신문지상에서 가끔가다 언급될 것 같은데 이머징 마켓 채권이라든지 하이리 채권이라든지 또는 이건 잘 좀 위험하죠. 좀 또 안전한 투자 적격 채권도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국면입니다. 즉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면 이런 자산들 주식 못지않게 안정적이면서도 큰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채권 자산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왜 지금 해외 채권 투자가 적합한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지금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단기 바닥을 찍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즉 최근에 지난 한 2, 3주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주식이 좀 많이 선반영을 했죠. 즉 현재 시점에 우리 국내 주가로 얘기할까요? 1800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주식 투자 하시기 어떠세요? 대표님 지금 들어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느낌상? 글쎄요. 좀 불안하죠. 그렇죠. 이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또 어두운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하기에는
너무 이미 굿뉴스는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앞으로 다가올 실물 경기 침체는 앞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런 국면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금 주식으로 투자하기는 좀 불편하실 거고, 그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경기의 어떤 침체, 리세션의 어떤 폭은 물론 이제 기간은 짧겠지만 그 어떤 V자의 저점의 폭은 리만 사태보다도 더 심한 레벨로 침체가 나빠질 거라는 실물 경제 침체의 국면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국면에서 주식 투자하시기에 불편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주식 아니면 채권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게 뭐냐면 근데 국내에서 우리가 채권을 보면은 금리가 너무 낮아요. 네. 뭐 2%, 3%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가 너무 낮다는 거죠. 국내 채권이. 국내 채권 금리가 너무 낮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도 사실은 금리가 높은 채권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소액 채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개별 회사 이름을 거론하기 좀 불편한데 어쨌건 간에 조금 약간은 우리가 등급이 낮은 채권들 같은 경우는 8에서 한 10% 정도도 현재 살 수가 있어요. 국내 기업. 예, 맞습니다. 근데 위험합니다. 즉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익이라는 측면도 보셔야 되지만은 어떻게 이 수익을 우리가 가져올 때 위험 관리를 하면서 가져와야 되니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까 국내 채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너무 금리가 낮다. 예금 대비 엣지가 별로 없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주식 못지않게 좀 투자에 매력적인 금리를 제공해주는 개별 회사채는 너무 위험하다. 위험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얘기는 돌아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투자하긴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주식은 단기적으로 호재가 다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두 번째, 국내 채권은 금리가 너무 낮고 해서 매력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이 뭐냐면 해외 채권입니다. 이게 해외 채권 ETF일 수도 있고 해외 채권 펀드일 수도 있는데 해외 채권이 현 시점에 너무 매력적인 이유는 일단은 보시면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국내 채권과 달리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즉 국내 국채보다 더 안전한 미국 국채가 있죠. 반면 반대편 극단을 보겠습니다. 주식 못지않게 훌륭한 수익을 제공해주는 미국 하이힐드 채권이나 이머징 마켓 채권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나면 나중에 보여드릴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이 미국 하이힐드 채권이나 이머징 마켓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전에 지금 우리가 요즘 시점을 많이 비교하는 게 2008년 리만 사태를 많이 비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저점하고 비슷한 상황이니까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머징 마켓 채권이나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그 같은 시점을 대비한다고 했을 때 2009년이죠. 2009년에 하이힐드와 이머징 마켓 채권은 50에서 70%, 1년 동안 50에서 70%의 엄청난 수익이 났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2009년에 주식 인덱스보다 이 채권 인덱스 가격이 수익이 더 많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론 이제 좀 위험하지만 이렇게 해외 채권 같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높고 우리가 일정한 그 스펙트럼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우리가 기존 투자자들은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신규로 만약에 채권 투자한다고 하면 지금은 너무 좀 좋은 뉴스가 뭐냐면은 일단은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쿠폰 금리도 높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가격이 3월 달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크게 한번 흔들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도 한번 쫙 밀렸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인 해외 채권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쫙 밀렸다가 이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해외 채권은 굉장히 주식 못지않은 대안의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가운데서 이제 해외 채권 그 ETF나 그 다음에 펀드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외 채권 펀드는 어떤 것이고 해외 채권 ETF는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ETF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펀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국내에 있는 해외 채권형 펀드입니다. 해외 채권 펀드와 ETF를 보시면은 먼저 ETF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덱스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다 담는 패시브 펀드가 매일매일 거래될 수 있는 게 ETF거든요. 따라서 그냥 우리가 어떤 인덱스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ETF의 컨셉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우리가 거래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내믹스, 예를 들면 AB 얼란스 번스타인의 글로벌 고수익 채권, 그리고 핌코의
글로벌 투자 적격 채권 이런 펀드들이 있어요. 이런 펀드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액티브 펀드입니다. 여기는 ETF는 패시브 펀드고 여기는 액티브 펀드. 액티브 펀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시장 전체를 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회사채를 담는다 합시다. 예를 들면 해외 ETF 같은 경우는 이 회사채 모든 친구를 바스켓으로 다 담는 구조이지만은 액티브 펀드는 이 중에서 뷰티 콘테스트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섹시하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친구를 골라서 담는 게 액티브 펀드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제가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ETF가 좋습니까? 해외 채권 액티브 펀드 있는 공모 채권형 펀드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익도 노려야 되지만 반대편에 리스크 관리도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운용회사, 예를 들면 핀코나 얼란스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해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 투자 하우스들이거든요. 이런 하우스가 예를 들면은 하이리 채권이 풀이 있다고 하면 이걸 전체 바스켓, 그러니까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통 바스켓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세계적 리서치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가 1차적으로 한번 쫙 스크린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놈들만 묶음을 투자하는 게 공모 해외 채권 펀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 채권형 펀드를 좀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좀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패시브 펀드가,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는 그냥 뭐 전체를 담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 등급이 좋고 나쁘고 이제 섞여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그 업종으로 고르나요? 아니면 어떤 그 기업의 등급으로 뭐 A 등급 정도 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고르나요? 제가 그걸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은 해외 채권 ETF나 펀드 같은 경우는 약간 주식이 달라서 크레딧별로 펀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이드 채권 ETF는 HYG라는 미국 ETF가 있어요. 이거는 투자 부적격 채권만 풀링하는 겁니다. WBR에만 전체 풀링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더블 BB 마이너스. 예. WBR의 채권을, 그러니까 섹터 펀드인 거죠. 그러니까, 하이리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WBR의 채권들을 다 담고 있는 건데, 이걸 ETF로 갈 경우는 전체, 모든 기업의 투자 부적격 채권을 이론적으로 바스켓으로 담다, 인덱스를 담다는 얘기고, 예를 들면, 블랙락의 미국 미달러 하이리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액티브 펀드인데 이 바스켓 중에서 블랙락이 판단해서 상대적으로 디폴트 리스크가 적은 기업들만 따로 묶어낸 게 일종의 액티브 공모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액티브 공모 펀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펀드 이제 그 명칭이 있고 그 펀드를 투자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안내 사항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어떤 상품들을 뭐 주로 담았다 이런 것들이. 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꼭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대표님하고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보통 채권형 펀드를 고를 때 몇 가지 주안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펀드의 네이밍, 즉 펀드의 이름을 보고 사실 투자하는 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중요한 이제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뭐 오늘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채권형 펀드를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평균 신용 등급. 그러니까 이 펀드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는 펀드인지를 알 수 있는 건 평균 신용 등급의 정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듀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듀레이션은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시장, 즉 채권 시장, 시중 금리가 움직일 때 내가 들고 있는 채권형 펀드가 얼마나 민감하게 가격이 움직이는지, 가격이 오르는 건지 아니면 내리는 건지 이 민감도를 체크할 수 있는 게 듀레이션의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만기 수익률입니다. 만기 수익률을 보는 건데 뭐 쉬운 말로 하면 정확치 않은 개념이면 그냥 이자 수익이에요. 이거 들고 있으면 1년 이자 몇 프로 나오니?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냥 아주 물론 이제 우리가 채권형 펀드를 스크린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그냥 러프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꼭 여러분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가서 꼭 세 가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이 펀드의 평균 신용 등급 어떻게 되니? 두 번째, 이 펀드의 듀레이션은 어떻게 되니? 세 번째, 이 펀드의 만기 수익률은 어떻게 되니? 이 정도 요 세 가지는 보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한 절반 정도는 이해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아까 이제 투자 적격 펀드 말씀하셨고 하이힐드 펀드 말씀하셨고 이머징 펀드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정크 펀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투자 적격 펀드라는 거는 투자 등급이,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가 돼야 이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과 조금 다른 컨셉은 채권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채권 펀드를 구분할 때는 기본적으로 크레딧, 신용 레벨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채 펀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신용도라고 하면 S&P나 무디스입니다.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로컬, 우리나라 국내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 등급과 글로벌 3사, 무디스, S&P, 피치에서 신용 등급은 좀 다른 레벨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신평사가 하는 게 홀더 보수적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펀드를 볼 때 보통 채권 그러니까 채권을 우리가 섹터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 등급별로 구분하고 가장 위의 등급이 트리플 A가 국채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 적격, 투자 부적격이라고 큰 구분을 나누는데 보통 이제 영어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하고 우리가 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분의 기준선은 WB입니다. WB를 포함한 아래쪽은 투자 부적격 채권이고 그 위 트리플 B부터 해서 트리플 A까지는 투자 적격 채권입니다. 따라서 보통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이런 거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채라고 하면은 안 좋은 회사채, 뭐 좋은 부실 회사, 좋은 회사 다 이렇게 포함되는 얘기를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개별 기업에 트리플 A 기업도 있을 것이고 싱글 B 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채 펀드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투자 적격 회사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회사채 중에서 투자 부적격에 부실한 기업들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통칭하기를 하이드 채권 내지 투자 부적격 채권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시 아까 대표님 질문 주신 거로 회귀를 한다고 하면 투자 적격 채권이라는 건 트리플 B 위의 모든 채권이 투자 적격 채권입니다. S&P 기준으로요.